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일본 비자 업무에 관해서 고객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최종 합격인 내정을 받으신 분들의 고민과 마주할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도 크시겠지만 낯선 타국 땅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도 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취업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3가지에 대한 제 의견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는 당연히 정답이 없을 테니까 참고 정도로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일본 취업 가능한가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한 빈도로 받는 단골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보통 30대 초반에서 그리고 40대 후반까지니까 그 나이대라고 상정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경력 그리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지만 취업을 함에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유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아시다시피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채용해서 회사에서 처음부터 가르치는 신졸 채용 문화가 매우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군대도 가지 않고 휴학도 거의 하지 않는 일본 신입사원들의 나이는 만으로 22세, 23세입니다. 따라서 나이만 30대 초중반 혹은 40대인 외국인이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신졸사원과 별다를 게 없는 백지 상태로 취업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나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확실한 직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직, 중도 채용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잘 알려진 것처럼 굉장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정말 부족해요. 저도 실제로 회사원 시절에 40대 이상의 한국인 인력이 일본 현지 법인의 경력직으로 채용돼서 비자 허가까지 무사히 받아낸 케이스를 종종 봐왔고 IT 엔지니어, 무역물류 전문가, 글로벌 마케터 등 특정 분야에서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확실한 커리어를 쌓은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직전력감으로 이직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경력직의 채용은 결국 국적이나 나이 그 자체보다 이 나이에 걸맞은 실력을 가져온지가 핵심입니다. 물론 일본어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이미 일본에 거주하며 주소지를 가지고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국에서 신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이미 일본 현지에 거주 중인 경력자라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면접 보고 곧바로 채용하고 필요하다면 재류 자격 변경, 갱신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기업이 보증이 돼서 처음부터 COE를 신청해 줘야 하고 초기 정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채용 실적이 있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일본 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하지만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계약의 안정성이 증명된다면 비자는 발급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계 기업에는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입니다. 간혹 가다가 일본까지 건너가서 굳이 왜 한국계 기업에 들어가느냐? 한국계는 무조건 거르는 게 답이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조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전해 듣는 악평들과는 달리 실제로 제가 업무상 만나뵙는 한국계 기업 중에는 탄탄한 매출을 바탕으로 복리후생도 훌륭하고 근무 환경도 안정적인 우량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실한 한인 기업에 입사하셔서 만족스럽게 직장생활 이어가고 커리어도 탄탄하게 쌓아 올리고 계신 한국분들을 저는 현업에서 여러 만나봤습니다. 한국계라는 프레임 하나만 씌워서 모조리 블랙 기업 취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계 기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국계 기업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라면 그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일본 기업이 중심에 있고 그 생태계가 주류인 사회입니다. 외국인이 우리가 일본 취업 시장에서 선택지를 넓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일본 로컬 기업에도 당당히 합격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 그리고 일본의 채용 프로세스와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 기업에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한국어가 통하니까 이력서 내기가 편하니까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인 기업에만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우열을 가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류 시장인 일본 기업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한국계 기업을 선택하는 것과 갈 곳이 없어서 도피처로 선택하는 것은 입사 후의 마인드셋과 커리어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직장 내 외국인 따돌림 이지매는 없나요? 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한국에 두고 홀로 일본 직장사회에 던져진다는 생각을 하면 누구나 직장 내 인간관계나 은근한 따돌림에 대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례가 아예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일본 기업에서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노골적인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림을 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본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특히 직장 내 따돌림을 뜻하는 파와하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대놓고 직원을 괴롭혔다가는 가해자 본인의 징계는 물론 회사의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들려오는 직장에서 겉돌고 있다,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이 속출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질 나쁜 상사나 회사를 만난 케이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악의적인 차별이라기보다 업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단절인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문화의 뼈대인 홀앤소 타이밍을 놓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오해해 동료들의 피드백을 곡해하면서 점차 서로 벽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 겪는 자연스러운 시행착오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통의 엇갈림이 반복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팀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국적도 인간관계도 아닌 바로 업무 능력입니다. 실적을 내고 회사에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인재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따돌릴 수 있는 조직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가가 배우려는 자세로 메우고 내 맡은 바 업무를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큰 문제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방인한 신분으로 타국에서 일을 한다는 건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라도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는 걱정과 불안을 품을 필요는 없고 극단적인 부정적 여론에 휩쓸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환경에 적응하고 녹아들고 또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서사 업무나 비자 절차에 관련된 무료 상담은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편하게 질문 주시고 1대1 디테일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기가 낫질 않아요.